새벽 5시. 인천 외곽 야적장에는 바람이 없었다. 그것이 이상했다. 겨울 바다와 접한 산업지대에서 바람 없는 새벽은 자연이 아니라 공백이었다. 김태규는 22회 동안 이 야적장을 걸었지만 이런 고요는 처음이었다. 발밑에서 자갈이 바스러지는 소리만 혼자 울렸다. 소리가 너무 선명했다. 세상에 소리가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손전등 불빛이 컨테이너 외벽을 핥고 지나갔다. 7번과 8번 컨테이너 사이. 그 틈은 성인 한 명이 몸을 옆으로 틀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다. 태규는 순찰 때마다 이 틈을 지나쳤다. CCTV 사각지대였다. 예산 문제로 3년째 방치된 구역이었다. 처음 부임했을 때 보고서를 3번 올렸다. 3번 모두 결재란에서 멈췄다. 손전등이 멈췄다. 바닥에 무언가 있었다. 처음에는 폐기물인 줄 알았다. 검은 산업용 비닐이 바닥에 납작하게 깔려 있었다. 두꺼운 재질이었다. 표면에 광택이 없고 결이 거칠었다. 일반 폐비닐과 달랐다. 산업 현장에서 중량물을 덮을 때 쓰는 종류였다. 태규의 시선이 비닐 가장자리에서 멈췄다. 비닐은 완벽하게 접혀 있었다. 내 귀퉁이가 균일하게 안쪽으로 접혀 있었다. 폐기물이 스스로 접히지는 않는다. 무릎을 구부렸다. 냄새가 먼저였다. 폐기물 냄새가 아니었다. 뭔가 유기적인 것, 밀폐된 공간에서 식어가는 것의 냄새였다. 태규의 목젖이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손이 비닐 가장자리를 잡는 순간 손가락 끝으로 차가운 것이 스며들었다. 영하의 기온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 태규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거둘 수가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비닐 안에 무엇이 있는지. 비닐을 들었다. 손전등이 흔들렸다. 시신은 접혀 있었다. 팔이 몸 안쪽으로 꺾여 있었는데 그 각도가 인체가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여성이었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겉옷은 입혀져 있었다. 멀쩡했다. 이렇게 꺾인 자세에서 옷이 저렇게 가지런할 수는 없었다. 태규는 그 불일치를 언어로 정리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걸렸지만 그게 무엇인지 끝까지 가지 않으려 했다. 다만 시선이 얼굴로 올라가다 입에서 굳었다. 입 안에 천이 있었다. 태규는 움직이지 않았다. 무릎을 꿇은 채로 3초, 어쩌면 5초. 시간이 정확하지 않았다. 손전등을 든 손만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거나 울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22해가 그것만큼은 가르쳐줬다. 현장에서 감정이 앞서면 발이 묶인다. 뒷걸음질 쳤다. 자갈 소리가 컨테이너 사이에서 크게 반향했다.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켜졌다. 손가락이 3번 미끄러진 후에야 굴을 눌렀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시선이 한 번 더 비닐로 내려갔다. 가장자리, 손전등 불빛이 비스듬히 스치는 곳. 비닐 안쪽 면에 스탬프로 찍힌 글자 조각이 보였다. 절반이 접힌 면에 가려져 있었다. 보이는 것은 2글자뿐이었다. 물. 태규는 그 글자가 무엇의 일부인지 알지 못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지금 알아야 할 것은 그게 아니었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태규의 눈은 비닐이 아닌 컨테이너 틈 너머를 향했다. 손전등이 닿지 않는 곳. 완전한 어둠. 7번과 8번 사이의 그 틈은 반대편으로도 열려 있었다. 누군가 거기 서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보고 있다면 자신의 손전등 불빛이 오히려 자신을 먼저 드러내고 있을 것이었다. 신호음이 끊기고 목소리가 들렸다. 태규는 야적장 이름을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2번째 문장을 말하려다 멈췄다. 어둠 쪽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바람도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전화를 끊고 나서였다. 차도연이 현장에 도착한 건 새벽 6시 4분이었다. 컨테이너 사이로 감식팀 랜턴 불빛이 새어나왔다. 도연은 차에서 내리면서 장갑을 꼈다. 서두르지 않았다. 시신은 도망가지 않는다. 하지만 현장은 도망간다.
사람이 밟고 숨쉬고 말하는 순간마다 조금씩. 지금 이 순간에도 감식팀원 셋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도연은 그것을 알면서도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는 형사가 놓치는 건 증거가 아니라 맥락이었다. 7번과 8번 컨테이너 사이. 도연은 틈 앞에서 멈춰 안을 들여다봤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봤다. 랜턴 불빛 아래 비닐이 걷혀 있었다. 시신은 그대로였다. 도연이 틈 안으로 들어섰다. 자갈이 한번 울렸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도연은 소리를 최소화하며 걷는 버릇이 있었다. 15년 된 습관이었다. 현장에서 자기 소리가 크면 다른 소리를 놓친다. 시신 옆에 무릎을 꿇었다. 팔부터 봤다. 양팔이 몸 안쪽으로 접혀 있었다. 도연은 그 각도를 눈으로 따라갔다. 관절이 허용하지 않는 방향이었다. 꺾인 게 아니라 꺾은 것이다. 힘이 필요한 작업이었다. 체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시간이 충분했거나 둘 다이거나. 도연은 세 가지를 동시에 열어뒀다. 시선이 올라갔다. 입안에 천. 도연은 허리를 더 낮췄다. 면이 아니었다. 결이 치밀하고 색이 회백색이었다. 도연의 시선이 2초 머물렀다. 방진 천이었다. 건설 현장이나 도장 작업장에서 쓰는 종류. 마트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던 것이었다. 도연은 그 거리를 생각했다. 주머니에서 꺼내 입안에 넣기까지. 그 사이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겉옷으로 시선을 옮겼다. 도연의 손이 멈췄다. 이 자세에서 옷이 이렇게 정돈될 수는 없었다. 접힌 팔을 따라 옷감이 당겨지거나 밀렸어야 했다. 그런데 옷은 처음부터 이 자세로 입혀진 것처럼 놓여 있었다. 나중에 다시 입혔다. 도연은 그 결론을 머릿속 서랍에 넣었다. 잠그지는 않았다. 뒤에서 동료 형사 박성진이 말했다. 사각지대에 버린 거 아닙니까? 누가 여기까지 찾아오겠어요. 찾아왔잖아. 박성진이 잠깐 막혔다. 경비원이 우연히 발견한 거지. 우연이 아니야. 도연이 일어섰다. 비닐을 봤다. 거쳐서 바닥에 접혀있는 비닐. 감식팀원에게 손짓했다. 비닐 안쪽 스탬프. 출처 확인해. 이미 채취했습니다. 글자 전체 복원해. 잘린 부분까지. 감식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컨테이너 틈 밖으로 나왔다. 지도 앱을 열었다. 야적장 위치에서 손가락으로 반경을 좁혔다. 인근 주거지역. 거리를 쟀다. 중얼거렸다. 도보 2분. 박성진이 옆에서 화면을 들여다봤다. 피해자 집이요? 그럼 아는 사람이. 도연이 휴대폰을 껐다. 이건 숨긴 게 아니야. 박성진이 기다렸다. 보이게 둔 거다. 박성진의 표정이 굳었다. 여기가요. CCTV도 없고 새벽엔 아무도 안 다니는 데서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도연은 야적장 입구 방향을 봤다. 큰 길과 야적장 사이. 가로등 하나. 그 너머로 주거지역의 불빛이 이미 켜지기 시작했다. 새벽 6시.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범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시간이면 발견된다는 걸. 도연은 박성진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입구 너머 가로등 불빛을 봤다. 빛이 닿는 끝에서 어둠이 시작됐다. 그 경계 어딘가에 이 사건의 시작이 있었다. 도연은 그것을 아직 볼 수 없었다.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오래 봤다. 피해자 신원 나오면 바로 연락해. 입구 쪽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다. 수사실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조용해졌다. 피해자 지문 대조 결과가 나왔다. 윤설인. 1989년생. 인천 중구 거주. 직업 콜센터 상담원. 도연은 이름을 한 번 읽고 파일을 열었다. 주민등록 사진이 떴다. 긴 머리. 눈이 약간 처진 얼굴. 웃지 않은 사진이었지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다. 사진관에서 찍으라고 해도 안 웃는 얼굴이 있고 찍지 말라고 해도 웃는 얼굴이 있다. 윤설이는 후자였다. 도연은 그런 얼굴을 오래 보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 오래 보면 수사가 아니라 다른 것이 시작된다. 사진에서 시선을 거뒀다.
플래시백 3주 전 오전 윤서린. 콜센터 헤드셋을 벗으면 세상이 조용해졌다. 윤서린은 점심시간마다 같은 자리에 앉았다. 사무실 외벽 계단 두 번째 칸. 이어폰을 꽂으면 라디오가 흘렀다. 음악이 아니라 사람 목소리였다. 하루 종일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는 그냥 말하는 목소리가 필요했다. 도시락 뚜껑을 여는 손이 헤드셋을 벗을 때보다 가벼웠다. 바람이 반대편에서 불어왔다. 냄새가 퍼지지 않는 방향이었다. 서리는 항상 그 자리를 골랐다. 남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는 습관이 장소 선택에도 배어 있었다. 도연이 실종 신고 기록을 열었다. 접수일 11월 3일. 신고자 최미라. 피해자와의 관계 동생. 신고 내용 사흘째 연락 두절. 다음 줄. 취소일 11월 10일. 취소자 최미라. 취소 사유 연락됨. 도연은 그 줄을 다시 읽었다. 한 번 더 읽었다. 파일을 덮지 않았다. 취소 서명란을 봤다. 최미라의 서명이었다. 글씨가 반듯했다. 눌러 쓴 흔적이 없었다. 획이 일정한 속도로 끝까지 이어져 있었다. 급하게 처리하고 싶은 사람은 획이 흔들린다. 뭔가를 숨기려는 사람은 너무 반듯하게 쓴다. 최미라의 글씨는 그 경계 어딘가에 있었다. 박성진이 옆에서 말했다. 동생이 취소했으면 연락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로 뭔가 있었겠죠. 도연은 파일 아래쪽으로 시선을 내렸다. 신고 접수 담당자 기재란.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붙어 있었다. 담당자가 수기로 적은 것이었다. 취소 요청 시 신고자 목소리 평온. 특이사항 없음. 도연은 그 메모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떼지 않았다. 언니를 찾았다면 목소리가 평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흘째 연락이 끊긴 언니를 찾은 사람의 목소리는 평온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다. 안도가 오기 전에 눈물이 먼저 온다. 그게 순서였다. 목소리가 평온했다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무엇을? 도연이 손가락을 뗐다. 박성진이 다시 말하려는 것을 도연이 먼저 막았다. 최미라, 지금 어디 있어? 파일을 덮으면서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신고를 취소하면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박성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도연은 이미 의자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파일을 들고 수사실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수사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도연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줄짜리 메모만 남아 있었다. 목소리 평온. 그 두 글자가 사건의 냄새를 바꿨다. 최미라는 생각보다 일찍 왔다. 오전 11시 30분. 도연이 연락한 지 40분 만이었다. 수사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코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쥐고 있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울었거나 잠을 못 잤거나. 그러나 손은 떨지 않았다. 도연은 그것을 먼저 봤다. 슬픔에 잠긴 사람의 손은 대부분 떨린다. 떨지 않는 손은 다른 종류의 감정을 누르고 있다. 도연이 맞은편에 앉았다. 오시느라 힘드셨죠? 미라가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맞나요? 네. 미라가 시선을 내렸다. 코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도연은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이 먼저 무너진다. 도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미라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신고를 취소하셨죠. 11월 10일에. 미라가 고개를 들었다. 연락이 됐어요. 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잘 있다고. 전화는요. 문자만요. 도연은 수첩을 꺼내지 않았다. 취소하고 나서도 연락은 됐습니까? 가끔 문자가 왔어요. 목소리는요. 미라가 즉시 대답했다. 못 들었어요. 도연은 그 속도를 기억했다. 슬픔에 잠긴 사람은 보통 그 질문에서 잠깐 멈춘다. 기억을 더듬는다. 눈을 감거나 천장을 본다. 미라는 더듬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던 질문에 대답하는 속도였다.
언니가 평소에 그쪽 야적장 근처 자주 갔습니까? 아니요. 거기 갈 일이 없어요. 근처에 아는 사람은요? 미라가 생각하는 듯 잠시 멈췄다. 없어요. 도연은 수첩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사진 있으세요? 언니 사진. 미라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인화된 사진이었다. 두 자매가 나란히 서 있었다. 웃고 있었다. 배경이 항구였다. 낡은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있었다. 겨울빛이었다. 사진 속 하늘이 오늘 새벽과 같은 색이었다. 도연은 배경을 한 번 더 봤다. 항구, 컨테이너, 겨울. 사진을 오래 보지 않고 돌려줬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미라가 기다렸다. 신고를 취소하면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미라의 입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목소리 질문에서는 즉답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머뭇거렸다. 언니가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도연은 일어섰다. 미라의 왼쪽 손목을 봤다. 코트 소매 아래. 오래된 흉터.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오래된 것이었다. 그리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도연은 그런 흉터를 많이 봤다. 시선을 올렸다. 수고하셨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고 가세요. 미라가 나갔다. 도연은 복도 유리창 너머로 미라가 멀어지는 것을 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라가 멈췄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벽을 보는 것도 아니었고 아래를 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서 있었다. 10초쯤. 그러다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들어갔다. 닫혔다. 도연은 수첩을 펼쳤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첫 페이지. 한 줄만 적었다. 목소리 즉답. 걱정 침묵. 펜을 내려놓으면서 창문 쪽을 봤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방향이었다. 미라는 이미 없었다. 도연은 그 빈 복도를 잠깐 봤다. 두 가지가 맞지 않았다. 즉답과 침묵. 그 사이 어딘가에 이 사건의 두 번째 문이 있었다. 비닐의 출처를 찾는데 이틀이 걸렸다. 감식팀이 복원한 스탬프 글자는 5자였다. 신흥물류.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중소물류센터였다. 도연은 보고서를 받자마자 지도를 열었다. 야적장에서 신흥물류까지. 차로 8분. 도보로는 30분이 넘었다. 걸어서 비닐을 들고 오기엔 무리였다. 차가 있거나 가까운 거점이 있거나. 도연은 두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 물류센터는 공단 안쪽 막다른 길 끝에 있었다. 외벽에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가 여러 군데였다. 오래된 건물이었다. 간판도 낡았다. 그러나 주차장에 트럭이 3대 있었다. 돌아가는 곳이었다. 소장은 50대 초반이었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로 도연을 맞았다. 경찰이 와도 표정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런 공단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다. 놀라는 표정을 쓰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걸 몸으로 익힌 사람들이었다. 이게 저희 물건인 건 맞는데요. 소장이 비닐 사진을 손끝으로 밀었다. 밀면서 보지는 않았다. 시중에 안 풉니다. 내부용이에요. 외부 반출 가능합니까? 규정상은 안 되죠. 소장이 잠깐 멈췄다. 팔짱을 고쳐 꼈다. 현장에서 조금씩 가져가는 경우가 없다고는 못해요. 관리가 빡빡하진 않아서. 작업자 명단 주십시오. 소장이 서랍을 열었다. 파일을 꺼냈다. 도연 앞에 던지듯 놓았다. 다 거기 있어요. 명단은 43명이었다. 도연은 첫 장부터 손가락으로 내려갔다. 이름, 나이, 입사일, 퇴사 여부. 느리게 읽었다. 서두르면 놓친다. 한 줄씩, 한 이름씩. 6번째, 10번째, 15번째, 16번째 이름. 정우석, 34세. 입사일 2015년 3월. 퇴사일 2016년 9월. 퇴사일 옆 비고란이 비어 있었다. 사직인지 해고인지 기재가 없었다. 도연의 손가락이 그 빈칸에서 0.5초 머물렀다가 다음으로 넘어갔다. 17번째, 18번째. 명단 끝까지 읽었다.
수첩을 꺼냈다. 이름 몇 개를 적었다. 정우석은 적지 않았다. 박성진이 말했다. 용의선상 올릴 사람 있습니까? 다 올려. 43명을요? 비닐 가져간 사람만. 소장이 끼어들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따로 기록이 없어서요. 도연이 소장을 봤다. 소장이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다. 그럼 전원입니다. 소장의 팔짱이 천천히 풀렸다. 도연은 명단을 접었다. 접는 과정에서 첫 장이 한 번 더 펼쳐졌다. 16번째 줄이 잠깐 보였다. 정우석. 비고랑 공백. 도연은 접힌 명단을 박성진에게 건넸다. 전원 현재 주소 확인해. 퇴사자 포함. 물류센터를 나오면서 도연은 주차장에 멈췄다. 트럭 3대. 외벽 너머로 공단길이 이어졌다. 야적장 방향. 차로 8분. 밤이면 신호도 없고 막히는 구간도 없을 것이었다. 비닐을 싣고 가기에 충분한 거리였다. 도연이 차에 올라타면서 박성진에게 말했다. 퇴사자 중에 사건 당시 인근 거주자 따로 뽑아. 박성진이 수첩을 꺼냈다. 기준이 있습니까? 야적장 도보 5분 이내. 박성진이 쓰다가 멈췄다. 그렇게 좁혀도 됩니까? 놓칠 수도 있잖아요. 도연은 시동을 걸었다. 놓치면 다시 넓히면 돼. 공단길로 나서면서 도연은 백미러를 한번 봤다. 신흥물류 간판이 멀어졌다. 낡은 글자들이 흐릿해졌다. 16번째 이름은 수첩에 없었다. 도연의 머릿속에도 아직 없었다. 아직이었다. 정우석의 집은 야적장에서 도보 2분이었다. 윤설인의 집과 같은 건물이었다. 4층짜리 빌라. 설인이 301호, 우석이 302호.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다. 도연은 건물 앞에서 잠깐 멈췄다. 외벽이 낡았다. 우편함 몇 개가 열린 채로 있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건물이었다. 이런 건물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게 보통이었다. 그리고 가끔 그것이 문제가 됐다. 도연이 초인종을 눌렀다. 12시 4분. 평일 낮. 직장인이라면 없을 시간이었다. 그런데 문이 열렸다.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정우석이 서 있었다. 도연은 신분증을 꺼내려다 멈췄다. 우석이 먼저 말했기 때문이다. 형사님이세요? 도연보다 머리 하나 이상 컸다. 서 있는 자세가 구부정했다. 큰 몸을 문틀 안으로 접어 넣으려는 것처럼. 도연은 그 구부정함이 습관인지 지금만인지를 봤다. 셔츠가 구겨져 있었다. 머리는 빗지 않았다. 잠을 자다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았다.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도연이 신분증을 꺼냈다. 차도연입니다.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우석이 문을 활짝 열었다. 비켜서면서 슬리퍼를 현관 앞으로 밀었다. 손님이 오면 슬리퍼를 내주는 사람이었다. 도연은 슬리퍼를 신지 않았다. 거실은 작았다. 소파 하나, 테이블 하나. 물건이 적었다. 창문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다. 낮인데도 안이 어두웠다. 도연이 소파에 앉으면서 현관을 봤다. 작업화가 한 켤레 놓여 있었다. 밑창이 두껍고 앞코가 강화된 종류. 건설 현장이나 중공업 작업장에서 싣는 것이었다. 신발 옆 바닥에 흙이 떨어져 있었다. 건식이었다. 실내에서 말라붙은 흙이었다. 우석이 주방으로 갔다. 차를 내오겠다고 했다. 도연이 괜찮다고 했다. 우석이 그래도 물이라도 하면서 컵 2개를 들고 왔다.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컵받침을 먼저 깔았다. 도연의 것을 먼저. 도연은 그 뒷모습을 봤다. 이 남자는 왜 먼저 말하지? 경찰이 왔을 때 신분을 먼저 묻는 사람은 두 종류다. 미리 알고 기다린 사람. 아니면 워낙 협조적인 사람. 슬리퍼를 내주고 컵받침을 까는 사람은 후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3초 만에 문을 연 사람은 전자처럼 보였다. 302호 사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됐어요. 옆집 윤설인 씨 아십니까? 인사는 했어요. 몇 번? 우석이 잠깐 멈췄다. 많이 안 좋으신 거죠. 진술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입니까? 2주 전쯤이요. 복도에서. 11월 29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질문이 끝나기 전에 대답이 나왔다. 혼자요. 네. 다음 날 무단결근 하셨더군요. 우석이 이번엔 천천히 대답했다. 물컵을 한 번 봤다가 도연을 봤다. 몸이 안 좋았어요. 도연은 우석을 봤다. 우석도 도연을 봤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불편해하지도 않았다. 이 질문에서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었다. 결백하거나 준비가 돼 있거나. 도연은 판단하지 않았다. 일어섰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연이 현관에서 작업화를 한번 봤다. 그 옆에 건식 흙을 봤다. 신발 크기를 봤다. 다시 우석을 봤다. 우석은 소파에 앉은 채로 도연을 보고 있었다. 배웅하러 일어서지 않았다. 처음으로 도연이 문을 열고 나왔다. 박성진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이 낮게 말했다. 야, 저 신발 사진 찍어. 박성진이 현관문을 힐끗 봤다. 사이즈요? 흑도. 감식 결과 최종 보고서가 올라온 건 사흘째 오후였다. 도연은 보고서를 수사실 화이트보드 앞에서 읽었다. 앉아서 읽지 않았다. 앉으면 읽는 것으로 끝난다. 서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보고서는 12장이었다. 도연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읽었다. 건너뛰지 않았다. 단서는 순서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단서는 3가지였다. 첫째, 비닐, 신흥물류 내부용, 외부 유출 경로 미확인, 전 직원 조사 진행 중. 둘째, 입안의 천, 방진 천, 건설 현장 및 도장 작업장 사용 품목, 납품처 역추적 중. 셋째, 옷 절단 흔적, 피해자 속옷 일부에서 확인, 날이 무딘 공구에 의한 절단.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니퍼 또는 이와 유사한 공구. 도연은 보고서를 내렸다. 화이트보드를 봤다. 니퍼. 전선을 자르는 공구였다. 날이 짧고 두꺼웠다. 천을 자르기엔 맞지 않았다. 힘이 더 들고 절단면이 고르지 않았다. 그런데 썼다. 왜 썼는가? 더 좋은 도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있는 것을 쓴 것이다. 화이트보드에 3단어를 썼다. 비닐, 천, 니퍼. 펜을 든 채로 멈췄다. 3단어를 봤다. 비닐은 물류센터 내부용이었다. 천은 건설 현장용이었다. 니퍼는 전기 작업용이었다. 셋 다 일반인이 집에 가져다 놓는 물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다. 전부 그 자리에 있던 것들. 박성진이 말했다. 즉흥범이네요. 계획 없이 저지른 거. 계획은 있었어. 뭐가요? 흔적이 이렇게 많은데. 시작은 계획이었어. 끝이 즉흥이었지. 도연이 보고서 다음 장을 넘겼다. 계획한 게 뭔지를 찾아야 해. 박성진이 잠깐 생각했다. 강도 아닙니까? 금품 노렸는데 일이 커진 거. 도연이 대답하지 않았다. 보고서 마지막 장 하단. 감식팀장이 괄호 안에 수기로 남긴 메모였다. 공식 항목이 아니었다. 팀장이 개인적으로 붙여둔 것이었다. 옷을 2번 입힌 것 같습니다. 속옷차게 순서가 역전돼 있어요. 도연은 그 줄을 읽었다. 한 번 더 읽었다. 보고서를 덮지 않고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창 바깥을 보는 게 아니었다. 그냥 섰다. 강도라면 옷을 다시 입히지 않는다. 강도는 가져가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 하나다. 시신의 옷을 벗기고 다시 입히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거기 있었다는 것이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려움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컸다는 것이다. 도연이 화이트보드로 돌아왔다. 범인은 왜 이렇게 많은 흔적을 남겼을까? 박성진이 기다렸다. 숨기려 했으면 이렇게 못해. 근데 흔적이 너무 많아. 비닐도, 천도, 니퍼 자국도 전부 남겼어.
실수한 거 아닙니까? 당황해서. 실수가 이렇게 일관될 순 없어. 도연이 펜을 들었다. 실수는 방향이 없어. 이건 방향이 있어. 화이트보드 세 단어 아래에 괄호를 쳤다. 괄호 안에 한 단어를 썼다. 사후. 박성진이 그 글자를 봤다. 잠깐 멈췄다. 무슨 뜻입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펜 뚜껑을 닫으면서 박성진을 봤다. 정우석 현재 주소 다시 확인해. 박성진의 표정이 굳었다. 아직 용의자로 특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확인만 해. 도연은 화이트보드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비닐, 천, 니퍼, 사후. 네 단어가 나란히 있었다. 도연은 그 단어들이 하나의 문장이 되는 순간을 기다렸다. 아직이었다. 그러나 가까웠다.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수사실에서 혼자 울렸다. 영장이 나온 건 다음 날 오전이었다. 정우석의 302호. 도연은 감식팀 셋과 박성진을 데리고 올라갔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도연은 301호 문을 한번 봤다. 윤설이네 집이었다. 문패가 없었다. 이름 없는 문이었다. 도연은 시선을 거두고 계속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문이 열렸다. 우석이 서 있었다. 전날보다 안색이 나빴다. 눈밑이 거뭇했다. 옷은 갈아입었으나 구겨져 있었다. 입은 채로 잠든 것 같았다. 아니면 입은 채로 누워있다가 일어난 것 같았다. 잠을 잔 흔적이 없는 얼굴이었다. 영장입니다. 우석이 종이를 받았다. 읽었다. 돌려줬다. 들어오세요. 또 먼저 열었다. 감식팀이 안으로 들어갔다. 도연은 거실 한가운데 섰다. 우석은 소파에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도연도 움직이지 않았다. 감식팀이 침실, 화장실, 주방 순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소리가 났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 장갑이 바닥을 짚는 소리. 우석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시선을 테이블에 고정했다. 도연은 우석의 손을 봤다. 무릎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화장실에서 감식팀원이 나와 도연에게 눈짓했다. 욕실 배수구 주변. 미세섬유. 피해자 의류와 동일 성분. 도연은 보고를 들으면서 수첩을 꺼냈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수첩을 펼쳐서 들고 있었다. 우석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도연은 우석을 보지 않았다. 침실에서 박성진이 나왔다. 매트리스 아래요. 도연이 침실로 들어갔다. 매트리스가 세워져 있었다. 바닥에 루미놀 형광이 올라오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빛이었다. 도연은 그 자리를 봤다. 넓지 않았다. 한 사람이 쓰러진 면적이었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 서서 봤다. 오래. 형광이 바닥에서 천천히 번지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는 번지지 않았다. 도연의 눈이 그렇게 읽은 것이었다. 거실로 나왔다. 우석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까는 떨지 않았다. 도연은 그것을 기억했다. 맞은편에 앉았다. 수첩을 덮었다. 우석 씨. 우석이 도연을 봤다. 11월 29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석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목젖이 움직였다. 손이 무릎 위에서 한 번 더 떨렸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도연은 우석의 눈을 봤다. 흔들리고 있었다. 두려운 사람의 눈인지 연기하는 사람의 눈인지. 그 경계는 생각보다 얇았다. 얇아서 구분이 어려웠다. 도연은 판단하지 않았다. 기억이 없어요. 진짜로요. 도연이 일어섰다. 박성진이 작게 말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사람이. 도연이 손으로 막았다. 우석에게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감식팀장에게 걸어갔다. 낮게 물었다. 피가 한 곳에 몰려 있어? 감식팀장이 잠깐 멈췄다. 도연을 봤다. 아니요. 두 곳이요? 네. 매트리스 아래 한 곳. 침실 문 쪽으로 한 곳 떠요. 도연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유리의 야적장 방향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두 곳, 한 곳은 쓰러진 자리, 다른 한 곳은 문 쪽이었다. 문 쪽에서 피가 났다는 건 도연은 그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아직이었다. 우석이 소파에서 도연의 등을 보고 있었다.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유리창에 우석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다. 소파에 앉은 채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떨고 있는 채로. 도연은 그 반사를 오래 봤다. 창문 너머 야적장 방향에서 불빛 하나가 깜빡였다가 꺼졌다. 신문실은 창문이 없었다. 도연은 그것이 좋았다. 창문이 있으면 사람들은 밖을 본다. 밖을 보면 딴 곳을 생각한다. 이 방에서는 앞만 볼 수 있었다. 정우석이 앞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도연이 먼저 침묵을 시작했고 우석이 먼저 침묵을 깼다. 기억이 정말 없어요. 도연은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다. 열지 않았다. 우석 씨. 우석이 도연을 봤다. 기억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해요.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니까. 도연이 잠깐 멈췄다. 근데 우석 씨는 불안하지 않아요. 우석이 입을 열지 않았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건 달라요. 두려움은 아는 사람의 것이에요. 도연이 파일을 열었다. 사진 한 장을 우석 앞에 놓았다. 현장 사진이었다. 우석의 시선이 내려갔다. 눈을 감지 않았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연은 그것을 기억했다. 11월 29일 저녁. 우석 씨 통장에서 현금 50만 원이 인출됐어요. 도연이 천천히 말했다. 같은 날 밤 10시 40분. 윤서린 씨 핸드폰에 마지막 문자가 수신됐어요. 내용은 한 줄이었어요. 문 좀 열어줘요. 우석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서린 씨는 문을 열어줬어요.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석은 돈이 필요했다. 직장을 잃은 지 2달째였다. 통장이 바닥에 가까웠다. 계획은 단순했다. 돈을 요구한다. 겁을 준다. 끝낸다. 서린이 문을 열면서 말했다. 무슨 일 있어요?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이웃을 걱정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우석은 그 목소리에서 오래전에 끊어진 무언가를 들었다. 계획이 흔들렸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밀고 들어갔다. 서린이 저항했다. 소리를 지르려 했다. 우석의 손이 목으로 갔다. 서린의 손이 우석의 팔을 잡았다가 놓였다. 잡았다가 놓였다.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 손에 힘이 없었다. 우석은 손을 놓았다. 서린은 움직이지 않았다. 우석은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그 다음에 한 일들은 순서가 있었다. 그러나 이유가 없었다. 옷을 벗겼다. 다시 입혔다. 처음 입었던 것처럼. 팔을 접었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방진 1000조각을 꺼내 입안에 넣었다. 서린은 이미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 살아있는 사람을 다루듯. 창고에서 비닐을 가져왔다. 서린을 쌌다. 들었다. 야적장은 두 블록이었다. 7번과 8번 컨테이너 사이. 비닐을 내려놓기 전에 우석은 서린의 얼굴을 봤다. 마지막으로 비닐을 덮었다. 신문실. 도연이 말했다. 옷을 다시 입혔어요. 우석이 테이블을 봤다. 칼도 없이, 가위도 없이, 있는 것만 썼어요. 도연이 잠깐 멈췄다. 근데 옷은 다시 입혔어요. 우석이 대답하지 않았다. 왜 바닥까지 안 갔지? 우석이 고개를 들었다. 야적장에서 차로 20분이에요. 밤이면 아무도 없어요. 비닐째 던지면 끝이에요. 우석의 입이 열렸다. 무서웠어요. 도연이 기다렸다. 뭐가요? 우석이 오래 있었다. 테이블을 봤다. 자기 손을 봤다. 도연을 봤다.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도연은 더 묻지 않았다. 파일을 덮었다. 박성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열렸다. 절차가 시작됐다. 우석이 일어섰다. 수갑이 채워졌다. 차갑고 빠른 소리였다.
우석은 저항하지 않았다. 끌려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도연은 신문실에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 파일이 있었다. 윤설인의 사진이 맨 위에 있었다. 주민등록 사진. 웃지 않아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얼굴. 도연은 사진을 봤다. 오래. 파일을 덮지 않은 채로 일어섰다. 신문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 파일이 남았다. 사진이 남았다. 이름이 남았다. 윤설인. 사람을 죽인 건 힘이 아니었다. 비어있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아무도 채워주지 않았다.